제가 접촉사고에서 다칠 수 있느냐 없느냐 충돌 상황을 그대로 만들어 놓고 내가 직접 많이 당해봤어요. 몇 번 해보고 하니까 경찰을 불러도 경찰은 별로 개입을 안 합니다. 사고가 났다 그러면 내려서 이제 사진을 잘 못 찍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기 까졌네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찍냐면 사진을 여기를 찍습니다. 딱딱 찍는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상대 사진이야 웃으면 상대방은 알까요 뭘까요? 이게 뭔지도 몰라요. 내 앞범퍼가 깨졌어. 그럼 앞범퍼 가가지고 딱 사진을 찍었는데 나중에 그 사진을 보면 이게 앞범퍼인지 뒷범퍼인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찍으라는 이야기가, 영상을 찍으면 이제 여기 전문가들이 보고 막 다 가려내니까 그 차원에서 영상을 찍으라는 거지. 사실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면 더 낫죠. 사진이 화질이 훨씬 좋으니까. 사진이 나은데 찍을 줄 모르니까 그냥 영상으로 풀로 막 다 영상을 때리라. 그러면 상대방 운전자가 누군지 그 사람이 막 말하는 것도 막 녹음되고 막 다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상을 찍으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영상 안에는 주변 환경이 들어가 주는 게 좋아요. 내 차 부서진 것만 막 열심히 찍으면 그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고 조사하는데 도움이 안 돼. 내 차 부서진 거는 얼마든지 찍을 수 있어요. 나중에 공업사 가도 사진 다 찍어요. 근데 그 현장에서 필요한 건 뭐냐? 교차로가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신호 체계가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몇 차로에서 이 차가 지금 멈춰 있고, 횡단보도상이냐, 교차로 중이냐, 벗어났느냐, 이런 어떤 위치에 있고, 상대방 차의 자세는 또 어떻게 돼 있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멀리서 쭉 전체를 다 이렇게 촬영하는 게 좋죠. 경찰을 불러도 경찰은 별로 개입을 안 합니다. 사실 이제 경찰은 형사사건에 개입을 하는 거지, 교통사고는 기본적으로 민사입니다. 멀쩡하게 가는 차를 그냥 내가 저 안에 탄 사람을 죽이려고 박았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전부 과실이에요. 상대도 과실, 나도 과실. 잘못하다 보니까 박았다는 이야기죠. 거의 다 민사 영역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사고가 크게 났어. 크게 났는데 그게 사람이 죽은 거죠. 사람이 다쳤어요. 그러면 형사사건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다쳤으니까 이제 경찰이 개입하게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접촉사고는 경찰이 와서 보고 사람이 크게 안 다쳤으면 그냥 보험회사 연락하세요 하고 이제 가버린다는 이야기지. 그런 경우에는 뭐 어차피 보험회사 연락하는 게 맞아요. 사고가 났다 그러면 내려서 이제 피해 부위 확인하고 상대방의 인적사항, 면허증을 주세요 해서 그 면허증 사진을 촬영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촬영하든지, 그러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동영상 찍는 게 최고 편해요. 내 차 부서진 거, 그 다음에 상대차 부서진 거, 그 다음에 둘 관계, 두 차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 다음에 그렇게 찍다 보면 그 사람 얼굴도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신분증 보여달라 또는 명함을 주세요 해서 명함 받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100% 잘못했으니까 보험을 접수를 해달라. 그러면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보험 접수를 해달라라고 하면 이제 접수가 되는 거죠. 그럼 접수가 되면 그 가해 보험회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죠. 수리를 하세요. 공업사 근처 아무 때나 가서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내가 수리를 하러 가면 됩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조금 늦게 옵니다. 제가 이제 경추상해 관련해서 가변 접촉사고에서 다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관계에서 연구하면서 내가 직접 많이 당해봤어요. 제 동료 보고 이제 내가 앞에 차에 있고 나를 때려봐라 해가지고 이제 뭐 시속 8km, 10km 이렇게 이제 충격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몇 번 해보고 하니까 괜찮네.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이랬는데, 근데 그날 저녁에 아파서 죽은 줄 알았어요. 잠을 못 잤어요. 2, 3일 정도는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그 증상 한 일주일 안에는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당장 괜찮으니까 대인은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제가 좀 두고 보겠습니다 또는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겠습니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잘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은데, 단지 이제 다른 거는 대인이 제일 위험하니까 이제 그분한테 많이 안 다치셨느냐 초반에 이렇게 걱정해 주는 게 이제 좋아요. 뭐 멀쩡하구만 막 이렇게 하면 사람이 이제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쁘면은 그날 저녁에 좀 목이 좀 땡긴다는 이야기지. 좀 땡기면은 이제 막 난리 나죠. 이제 아유 안 다쳤습니까 뭐 이렇게 걱정해 주고, 뒤에서 추돌한 건 잘못했으니까 이건 보험 접수해 드리겠습니다, 제 연락처입니다 뭐 이렇게 다 해주면은 앞에 사람도 뭐 신사적으로 멋있게 탁 헤어지고 그럼 수리하십시오 뭐 헤어졌는데 그날 저녁에 아프다는 이야기지. 아프면은 그 갖고 뭐 그렇게 참는다는 이야기죠. 잘못된 사람은 피해자한테 잘 대해줘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막 그냥 조금밖에 안 쳤는데 뭐 엄살을 떠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 일이 더 커집니다.
대인은 내가 다친 경우고, 대물은 이제 차만 손상이 됐을 경우고, 내가 다친 경우에는 이제 대인도 접수해 달라라고 하면은 그 보험회사에서 일단은 뭐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세요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면 되는 거죠.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발생하죠. 내가 뻥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멀쩡한데 이번 기회에 한번 뽑자라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험회사가 태클을 걸죠.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 보험 사기로 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게 제일 깔끔하다. 그 외에는 보험회사가 다 알아서 합니다. 너무 거기서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험을 들었으니까 보험회사에서 다 다퉈줍니다. 내가 아프다 안 아프다 또는 뭐 이걸 수리를 해준다 안 해준다 이것도 뭐 그렇게 다투지 마세요. 잘잘못도 다투지 마시고 보험회사에서 다투니까 저는 그냥 솔직하게 연락처만 주고받고 그럼 수리하세요. 제가 보험회사 연락해 드릴게요. 또는 내가 인정을 좀 하더라도 괜찮아요. 이건 도저히 인정할 사항이 아니다. 그런데 차주가 인정을 해버렸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또 싸워줍니다. 그거는 보험회사에 좀 맡기고 피해자, 가해자는 얼굴 붉히지 마시고 그냥 신사적으로 대하시고 그냥 주고받으시고 보험회사 연락하시고 그렇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험이 없는 경우가 있죠. 또는 이제 고의적으로 고의사고를 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목이 뭐 아프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경찰에 연락하든지 해야 되겠죠. 100대 빵이면 100대 빵이 맞는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가다가 그냥 서는 경우 그 앞에 아무 상황도 없는데 그냥 가다가 서버리는 경우 속도를 너무 낮추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뒤에 차는 앞에 그냥 다 차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앞에 차도 가리라고 예상하고 이제 가다가 앞에 차 갑자기 서니까 자기가 이제 추돌한 경우에 물론 뒷차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앞차도 이유 없이 서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교차로에서 노란불이 딱 들어왔어요. 그럼 뒷차는 통과해야지 하고 가는데 앞차는 노란불이 들어왔다고 그냥 냅다 브레이크 밟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앞차는 급브레이크, 뒷차는 당연히 사고가 나죠. 그런 경우에 이제 따지게 되는 거죠. 그 정도면 그냥 지나치도 되는 상황인데 왜 급성했느냐 그러면 이제 과실을 이제 막 이렇게 따지는 경우가 있고요. 아무튼 이제 누가 봐도 뒤에서 때렸다고 해서 앞차가 과실이 빵은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도 보험회사에서 앞차도 뭔가 이 사고에 기여를 한 바가 있다라고 하면은 과실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살짝 건드렸어요. 살짝 건드렸는데 괜찮습니다 하고 이제 가버렸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뺑소니 올린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되죠. 블랙박스 영상이라든가 이런 게 다 찍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없이 괜찮습니다 하고 갔는데 나중에 뺑소니를 신고하고 내가 언제 괜찮다고 했느냐 그때 아프다고 했는데 당신이 그냥 도망가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 완전히 코 끼는 겁니다. 그럼 이제 힘들죠. 블랙박스 영상 뭐 이런 게 없으면은 그분을 잡아 세워야 됩니다. 저 경험 하나 이야기하면 골목길에서 후진을 하는데 뒤에서 이제 애들 소리가 들리긴 들렸어요. 후진을 살살 하다 보니까 뭔가 툭 하는 소리가 들리고 애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애가 이제 울고 있는 거야. 내 차에 부딪힌지 안 부딪힌지 그건 모르겠어요. 정황으로 봐서 내 차에 뭔가 지나가다가 걸린 것 같아. 그럼 됐고 바로 병원 갔어요. 엄마한테 갈래?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병원부터 가야 돼. 병원부터 가야 돼. 근처에 병원 가서 사진 찍고 엑스레이 찍고 해서 이상이 없다 해서 이제 보냈습니다. 어린이 같은 경우는 어려운 게 그냥 도망가는 경우가 있어요. 세게 부딪혔는데 나가 떨어지다가 벌떡이 나서 집에 뛰어간다는 이야기지. 도망가면 잡아야 돼요. 무조건 잡아서 병원 데리고 가야 돼요. 걔는 엄마 아빠가 꾸준할까 싶어가지고 자기 잘못된가 싶어가지고 도망갔는데 도망가서 집에 가면 지금 엄마 아빠가 뭐라 하겠어요? 뭐? 차에 부딪혔다고? 어떤 차야? 그래서 CCTV 다 뒤진다는 이야기죠. 경찰에 신고하면 완전히 뺑소니잖아요. 못 잡았다. 그럼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어린이를 쳤는데 걔가 도망가 버려가지고 내가 못 잡았다. 그러면 뺑소니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뺑소니가 뭐냐면은 경찰이 알 수 없게 한 행위를 뺑소니예요. 그래서 경찰이 알 수 있도록 해놔라. 그러면은 뺑소니가 성립 안 합니다. Mathematical Dynamic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 마디모를 최초로 국내에 도입한 사람이에요. 이 마디모를 교통사고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뭐 다른 스타디를 많이 하고 마디모가 제일 적합하겠다 해서 이제 마디모를 국가수에서 이제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하나의 그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똑같은 유사한 상황을 놓고 충돌했을 때 이제 사람이 얼마나 다치느냐 그거를 정량적으로 이제 계산해 내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마디모란 프로그램은 사람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에 나오는 데이터를 그대로 써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충돌 상황을 그대로 만들어 놓고 충돌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그 충격 값을 보고 다쳤다 안 다쳤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하는 데가 국가수, 그다음에 도로교통공단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국가수에 일이 많으니까 국가수가 형사사건을 위주로 하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부검, 범죄, 죽임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제 진실을 규명하는 뭐 이런 건데 지금 둘이서 뭐 살짝 접촉해가지고 다쳤니 안 다쳤니, 아프니 안 아프니 개입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에 떠밀죠. 이거 접수되면 한 6개월 걸립니다.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한 3, 4개월 이상 걸려요. 민간에다가 의뢰할 수는 있어요.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자격증 가지시고 뭐 민간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의뢰하셔도 됩니다. 의뢰하셔도 되는데 이제 돈을 받잖아요. 그죠? 건당 뭐 30이든지 50이든지 돈을 받으니까. 국가수나 도로교통공단은 경찰은 공짜로 해주는데 이거는 자기 인건비가 있잖아요. 철저한 50만 달라고 할 건데 병원비도 50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일이 진행이 잘 안 됩니다. 내가 억울한데 정말 끝장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국가수에 또는 공단에 그것도 또 안 받아준다 그러면 사설에 이제 의뢰를 해서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고속도로의 하이에나잖아요. 고속도로 지나면서 그 하이에나가 보이시면은 무조건 속도를 줄이세요. 그게 신호입니다, 신호. 레카차가 보였다 이러면 무조건 속도를 줄여야 돼요. 그럼 레카차에 끌려갈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레카차가 막 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뭐지 하고 그냥 가면은 이제 사고가 나게 되죠. 사고가 나게 되면 그 레카차가 바로 와서 탁 건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걸 때 스톱! 나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할 거야.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죠. 교통에 방해가 되잖아요. 뒤에는 차가 어마어마하게 밀려있고 그 사람들 불평 안 할까요? 자기가 보험회사 연락해서 그 사람이 올 때까지는 뭐 한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 그죠? 또 막혀 있으니까 막혀 있는 쪽에서 뒤에서 오다 보면 그게 제대로 오기도 힘들고. 근데 하이에나는 옆에서 대기하고 있잖아요. 뻥 하면은 1분 안에 오더라고. 그래 버리면 거기 이제 비용이 많이 들죠. 또 자기가 아는 곳에 정비소 가면은 돈 좀 더 줘야 되고 그런 단점이 있죠. 그게 복잡해가지고 원래는 가도 되는데 주의 의무는 있었어요. 특히 우회전 하면은 우회전 하고 나서도 거기 보행자 신호가 딱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행자 딱 신호가 딱 들어오면 그 보행자 신호가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에 안 보여요. 사고 나면 뭐 운전자 책임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회전 하기 전에 횡단보도 신호가 들어오면 우회전하지 마라 그렇게 그랬고, 그 다음에 그 건너는 사람이 횡단보도에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는 빵빵거리는 상황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지나가고 안전하면 우회전해도 된다라고 최근에 또 바뀐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일 심각해요. 아직 명확하지 않았고,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도 많아요. 교차로에서 이제 우회전 하잖아요. 우회전 하기 전에 내 앞에 횡단보도 신호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건너고 있어. 그럼 건너고 있으면 차들이 이제 직진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횡단보도 신호가 끊어졌어. 그럼 내가 우회전 하려고 딱 하자마자 이쪽도 횡단보도 신호가 또 걸려요. 그럼 내가 우회전을 못 하잖아. 사람이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리고, 그때 차들은 앞뒤 방향으로 직진 가죠. 이 다 끝났어. 그럼 내가 우회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왼쪽에서도 직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직진 우선이잖아. 현 체계, 그 교차로에서 내가 우회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없어요. 직진차 다 보낸 다음에 내가 가야 되는데, 차가 서울시내 같은 경우는 그게 뒤에 줄 쫙 서 있는데 내가 언제 가요? 그게 좀 문제가 있죠. 제가 주로 많이 본 거는 사람이 죽은 사고를 많이 봤기 때문에, 가벼운 뭐 접촉사고 이런 거는 국가수에서는 잘 보지는 못했고요. 주로 보행자 사고가 많고요. 주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뒤따르는 차는 누워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역과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도시 같은 경우는 술 먹고 도로에서 이제 신발 벗고 옷 벗어가지고 가로수에 걸쳐놓고 이제 주무시죠. 주무시다가 이제 밟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주로 보행자 사고를 경험을 많이 했죠. 제 생각은 신호보다는 사람을 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로에 내 직진 신호인데 사람이 있으면은 그걸 충격할 거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신호보다는 사람이 우선이고, 내가 직진 신호라고 하더라도 직진하면서 사람이 있는지, 다른 주변에 차가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를 살펴야 되고, 사람도 횡단보도 신호 켜졌다고 해서 내 횡단보도 켜져 있으니까 당당히 나 걸으리 하지 마시고, 신호 딱 켜져 있으면 왼쪽을 바라보시고 차가 오는지, 자전거가 오는지, 오토바이가 오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상 없으면 횡단보도를 걷기 시작하고, 걷는 도중에도 이상한 차가 웽 하고 달려오는지 살펴보고. 그러니까 차나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신호보다는 차, 사람을 보시고 걸으시면 되겠습니다.